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면 유산을 한다. 고양이를 키우면 임신이 안 된다. 고양이는 제멋대로라 훈련이 안 된다. 이거 제가 가끔 답답한 건데요.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한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한다면요,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를 안 키워본 사람들이 하는 고양이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변에서 종종 이런 질문하거나 이런 오해를 하면은 고양이 키우는 입장에서 좀 빡치기도 하는데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한다면요,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양이를 키우면 유산을 한다. 고양이를 키우면 임신이 안 된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마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 신혼부부들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만한 내용인데요. 임신 중 톡소플라스마란 기생충에 의해서 기형아나 심한 경우 유산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요, 이건 너무너무 확률적으로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 고양이에 의해서 톡소플라스마에 걸리고 그로 인해서 유산을 할 확률은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톡소플라스마에 걸려서 유산을 하게 된다면은요, 세계적으로 드물기도 하지만은요, 고양이일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보다는 주로 날생선이나 생식 혹은 충분히 씻지 않은 야채에 의해서 이 톡소플라스마 기생충에 감염이 되고, 이로 인해 톡소플라스마에 걸릴 수는 있어도 역학적으로 고양이에서 톡소플라스마에 걸릴 일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시 주의사항으로는요, 고양이보다는요, 날생선, 날고기를 절대 먹지 말길 바라며, 맨손으로 흙을 만지지 마시고 야채는 충분히 씻어서 먹으시며 끓인 물이나 생수만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절대 혹시 모르니까 고양이 똥을 생으로 먹지 마세요. 그러면 톡소플라스마에 걸릴 일은 없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양이는 주인보다 영역을 더 중시한다. 고양이는 주인을 못 알아본다. 역시 좀 억울하죠? 더군다나 고양이는 사람보다 영역을 더 중시한다 그래가지고 옛날 일본에서는요, 이사를 갈 때 고양이를 집에다 놓고 가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요. 말도 안 되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애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에서요, 고양이는 의외로 장소보다 사람의 더 큰 애착을 보이는 거로 여러 실험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애착의 정도가요, 사람의 어린아이와 비슷한 정도로요, 강한 애착을 보였는데요. 고양이 스스로 집사가 자신의 안전에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역보다는 집사에 더 큰 애착을 보이는 것은 정상적이며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고양이는요, 공포와 불안 그리고 안전에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만약 집사가 안전하다고 하는 기억을 계속 주입했다면요, 신뢰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고양이는 당연히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대상, 애착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는 고양이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기억이므로 아마 아주 오랫동안 거의 평생에 걸쳐 집사를 안전하다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신뢰가 형성된, 애착 관계가 형성된 뒤라면은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집사를 친인으로 혹은 동료로, 가족으로 기억할 확률이 높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안전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동물이니까요. 자, 다음 세 번째, 고양이는 제멋대로라 훈련이 안 된다. 아니요, 훈련 잘 됩니다. 고양이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무엇이든 습관이 형성되고 그 습관이 안전이나 또 혹은 본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요, 계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같은 시간에 여러분을 깨우게 되고요, 같은 시간에 집안을 순찰하며 같은 사료에 집착을 하고 화장실의 밑이나 모래 재질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가구나 물건 같은 것이 집안에 들어오면은요, 자신의 냄새를 묻혀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본능입니다. 이러한 본능을 이해하고 시작한다면요, 훈련이 생각보다 아주 잘 되는 동물입니다. 물론 안전에 민감한 동물이므로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통해서는 절대 훈련이 안 되며, 강아지와 같이 목매고 바라는 간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아지에 비하면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보상만 잘 정해준다면은요, 충분히 잘 교육이 되는 동물이란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훈련이나 교육이 의외로 잘 되는 동물입니다. 물론 우리 집사들은요, 고양이에게 훈련을 시킬 이유나 필요를 못 느껴서 시도를 안 할 뿐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라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안 탄다. 이런 생각 가끔 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고양이도요, 혼자 있는 외로움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동물에 들어갑니다.
물론 지극히 독립적인 동물인 고양이는요, 집사가 주인이 없다고 해서 불안감이나 좌절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와는 다르게 분리불안 같은 정신질환도 거의 생기지는 않는 동물에 들어갑니다. 주인과 비록 친밀한 관계는 형성을 하지만 자신을 주인과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내가 지킨다는 그러한 야생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동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확히는 고양이는 독립적으로 사냥을 하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즉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동료란 개념이 있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당연히 느끼는 그러한 동물에 들어갑니다. 물론 강아지들보다는 수면 시간이 극단적으로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자 있을 때 덜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혼자 오랜 기간 방치되어 조용한 학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 갑자기 여러분의 손이나 발을 무는 것은 공격을 하는 거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요, 이 고양이가 정말 여러분을 공격하겠다고 맘먹고 공격을 했다면은요, 여러분의 손이나 발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끔찍하죠? 단지 놀아달라고,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어서, 아니면 응석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아파서 못 믿으시겠지만요, 나름의 애교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그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냐? 절대로 아니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해서 더 이상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못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행동 표현이요, 아기 고양이 때는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귀여워 보일지는 몰라도요, 앵앵거리면서 무는 거 귀엽잖아요, 사실은요. 나중에 커서 턱 힘이 세진다면은요, 절대 아마 귀여워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행동의 교정 방법은요,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에 걸쳐 잘 명시해 두었으니 여기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째. 이거 제가 가끔 답답한 건데요.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한다. 아니요, 양반양이긴 하긴 하지만요, 대체로 고양이는 생선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높은 육류를 더 좋아합니다. 소고기가 최고죠. 고기 중에 고기는 소고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더구나 인공적으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을 첨가하지 않은, 또 고양이용으로 나온 제품이 아닌 그냥 생선류는요, 오래 먹일 경우 고양이의 영양 불균형을 유발해서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요, 1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생선이 주식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양이는 물속을 헤엄치며 물고기를 사냥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선에 있는 영양소만으로는요, 고양이는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속설은요, 중세 유럽 대항해 시대에 배에 고양이를 싣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먹던 그 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차 대전 중에요, 고양이 사료회사들이요, 물자의 부족으로 육류의 공급이 끊기자 물고기로 단백질을 대체하며 고양이 사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한다, 이런 광고를 막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고양이는요, 물고기를 좋아하는 동물로 자리가 잡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고양이는요, 1만 년 이상을 사람과 살아오면서 한 번도 물고기가 주식이었던 적은 없으며 근 100년 이내에 물고기를 처음으로 맛보기 시작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다음 7번째. 고양이 털은 알러지를 유발한다.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가 알러지가 있다면은요, 고양이 털이 그 알러지의 원인으로 밝혀지는 비율은요, 강아지의 털이 3%, 고양이 털이 8% 정도로 모든 알러지의 주범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개나 고양이는 아닙니다. 더구나 고양이의 알러지가 있다면은요, 그 알러지의 원인은 정확히는 고양이의 털이 아니고 고양이의 침입니다.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는 과정에서 침이 털에 묻고 그 털이 집안을 날아다니다가 여러분 피부에 묻어서 알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고양이를 키우신다면은요, 고양이가 집사의 몸을 핥거나 물지 못하게 하시고 집안의 털을 자주자주 진공청소기로 빨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요, 고양이 침에서 분비되는 알러지 원인 물질의 배출을 줄여주는 그러한 사료가 퓨리나에서 출시가 되어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번째. 고양이의 기억력은 나쁘다. 아닙니다, 여러분. 고양이의 기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납니다. 단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흥미있는 것, 안전과 관계가 있는 것 외에는 신경자체를 안 쓰기 때문에 고양이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죠. 그래서 기억력이 없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 뿐입니다. 혹시라도요, 고양이를 야단치거나 맛없는 것을 주었다면요, 우리는 까먹고 기억을 나중에 하지 못한다 해도요,
고양이는 틀림없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일생에 좋은 기억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고양이 곁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요, 알러지의 주범도 아니고 유산을 유발하지도 않으며 생각보다 물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여도 외로움을 잘 타는 사회적 동물이며 훈련도 의외로 잘 되고 사람도 잘 따르는 사랑스러운 동물이랍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들의 여러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